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일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수출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0여 개가 넘는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두 나라 과장급 실무진이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 장면이 또 논란입니다. 네. 저 사진을 봤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준비가 됐나요? 네. 네, 어쨌든 뭐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우리 쪽에서 도쿄로 건너간 거죠. 네. 일본의 경제산업성 별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국장급 이 회담을 요청했는데 네. 저쪽은 이제 과장급으로 해야 된다. 네. 격화시켰고요. 의사결정력이 없는 회의였죠. 일본은 벽에다가 사무적 설명회, 회담이나 그렇죠. 회의가 아닙니다. 네. 그것도 무슨 저 A4지로 출력해서 붙여놨더군요. A4 용지 2장을 이어붙인 이 사무적 설명회라고 붙였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저 눈싸움을 하듯 기싸움을 하는데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 놓여 있지 않습니다. 저 오른쪽 보십시오. 의자 쌓여 있죠. 지금 무슨 저 창고 아닌가? 지금 이제 저게 사무실인가 창고인가 회의실인가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사무적 설명. 네, 애초에는 2시간이 예정됐는데 네. 뭐 6시간 됐거든요. 네. 근데 이 6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물 한 잔 놓지 않고 네. 이게 뭐 국장급 이상회담이 아니어서 양국 의장기가 놓여 있지는 않았지만 네. 저건 일반 회사에서도요 저렇게 하지 않는 장면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분노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회의의 어떤 의미를 폄훼하려는 네. 평가절하하려는 일본 측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 홀대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물 한 잔 놓지 않고. 네. 근데 시간은 원래 한 2시간 하기로 했다가 뭐 6시간 가까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마라톤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점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4시부터 예고했는데 2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저녁 8시 가까운 시간에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제 2차 간담회를 요청을 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네. 아마도 오랜 시간은 걸렸지만 각자 자신의 입장만을 설명하면서 이 자리가 파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국 언론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해요. 한국 언론은 한국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일부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이 회의의 결과도 지금 서로 여론전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협의 일정을 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음 회의 날짜도 안 나왔어요. 네. 예, 일본 측에서는 묵묵부담인 상황입니다. 네. 6시간 동안은 알려진 걸로는 이제 일본이 그 수출 규제를 그 불소가스나 이런 부분들을 한국이 전용해서 무슨 무기를 만들어서 북한에 보낼지 네. 모른다 이런 식의 안보 논리 꺼낸 거에 대해서 뭐 우리 입장에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런데 이 한일 실무회담 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은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철회 요청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실무회담이 끝난 뒤에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서 한국 측이 규제 철회 요구 발언을 안 하더라. WTO 위반인지에 대한 한국 측 발언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의 산업부 과장이 공항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박합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일본 측 조치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일본 조치의 원상 회복, 철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협의를 개최하자고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하였으나 일본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또 회의록을 확인해 봤지만 철회 요구했다는 명확한 발언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우리 정부가 또 반박을 합니다. 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측의 회의록을 다시 보면 될 것이다.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거기를 왜 가겠느냐라고 우리 정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짜 아니 우리가 그 규제에 항의하러 안 갔으면 왜 갔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목이 가서 일본 정부가 참 맞습니다 그랬겠어요. 네. 우리 정부 관계자가. 수출 관리에 대한 네. 사무적 설명회예요. 자, 우리 쪽이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공세적으로.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WTO 규정 위반이 아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가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원상 회복하라. 이게 우리 측의 요구인데 그러니까 다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하지 마시오라는 게 우리 요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6시간 동안 안 했으면 우리 과장 두 분은 무슨 이야기를 했겠는가? 네. 참 저는 보다 답답한데 아까 회의장의 그 이 어떤 영상을 보여진 장면도 그렇지만 저거는 이 저의 개인 판단입니다만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 철회를 요청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린 철회 안 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으로 우리에게 수출한 전략 물자가 밀반입되기 때문에 이런 수출 규제를 하는 거냐. 우리는 전수조사해봤는데 그런 거 없다. 이 또 근거도 들고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오히려 일본 쪽에서는 북한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수출 네. 관리 때문에 이러한 이 규제를 내린 것이지 북한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해요.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6시간 동안 우리 쪽 정부의 입장, 저쪽 정부의 입장을 얘기했을 텐데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으니까 네. 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일본이 이렇게 치졸한 나라였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의 가해 기업이 배상하라. 대법원 판결이 났고 네. 우여곡절 끝에 나지 않았습니까? 몇 년을 미뤄지다가. 네. 일본 정부는 물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제3국의 어떤 제3자가 참여하는 배상위원회를 만들자 요구한 게 경제위원회. 네. 그게 18일까지 오는 18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 강제징용 배상의 문제를 제3국의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지금 일본 측에서 제시를 했고 아니 왜 두 나라가 하지 왜 갑자기 네, 다른 그 나라를 날짜가 또, 네. 18일이 이제 시한입니다. 이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보복을 염두에서 이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개인 피해자 국민이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린 거고 판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 없습니다. 초법적인 발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배상금 판결대로 하지 말고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배상을 하자는 것인데 이 제안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본인만을 위해서 이익을 포기하거나 정부의 권한을 이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재위원회 이런 제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초법적인 발상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보복 제재에 예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긴 굉장히 어려운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상의 액이야 두 나라 경제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작은 돈이죠. 그런데 이제 그 대법원의 배상 결정 그리고 두 나라가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모두 다 역사의 기록에 그렇죠. 남을 거예요. 만약에 네. 이 안이 통과되려면 일본이 지금처럼 무역 보복 이런 경제 문제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네.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인정하되 다른 방식, 판결을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각자 출사하거나 지원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과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통 크게 합의하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복이다, 무역 규제다 이러다 네. 보면 이 지금 원고로서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 뜻을 따르기 굉장히 어렵다.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들 잘 모르시는데 이게 삼국중재위원회 설치가 3단계가 있어요. 국제 이 프로토콜로 보면 첫 번째는 양국 간의 협의를 해서 합의하는 건데 이게 안 되죠. 네. 양국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럼 양국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단계적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일방이 우리 둘이는 해결을 못하니 3국에서 이걸 좀 중재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네. 그걸 지금 일본이 요구한 건데 우리 정부는 이미 안을 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면 이제 사법부는 판결을 했는데 배상하라고 네. 이 배상을 하는 과정이 일본 정부는 못하겠다고 하니 한일 양측의 기업이 출연금을 내서 해결하자. 우리 기업도 왜 예. 일본의 일본의 배상금을 가지고 65년 네. 한일 청구권 협정했다. 협정 네. 때 받은 돈과 차관으로 그걸로 포항제철 이익을 본 우리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네.
우리 기업도 일부 돈을 내고 네.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데서도 내고. 일부 돈을 내서 하자고 우리 정부가 중재안을 냈었죠. 이 방식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네. 그렇게 10억 엔을 출연해 왔잖아요, 일본이. 네. 그래서 우린 이러한 방식으로 융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 네. 일본이 거부해놓고 18일까지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거예요. 네. 우리 정부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일 기업이 자발적인 출연금을 내서 해결하는 방식이 제일 무난하지 않느냐. 네. 이미 우리 정부는 안을 냈다. 네. 중재위원회는 불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배상을 받아야 하는 우리 징용 피해자들 원고 측이 제가 알기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일부 압류해 놓고 있죠. 네. 돈을 받아야 되니까. 매각 절차까지 실질적으로 절차가 착수되는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일 양국 간의 여러 가지 중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 법률 대리인들이 검토를 하면서 추이에 맞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합의하에 그리고 어떤 유감의 표시, 사죄의 표시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재안을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네. 근데 하지만 이렇게 고압적인 방식으로 무역 규제를 통해서 그 합의안이 나오고 중재위가 설치된다고 했을 때는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에는 또 부정적인 어떤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됨에도 네. 불구하고 일본이 조금 더 압박적인 수단을 쓰고 있고 특히 21일 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서 너무 몰아세우는 측면이 있어 보이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일본 정부에게 경고도 하지만 두 나라가 또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자 네, 맞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법대로 또 우리 피해자분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있으니까 자 압류한 거 팔아가지고 돈 받아야겠다 이렇게 또 치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피해자였다면 손정혜 너가 이 건은 행사하지 마. 재판부의 판결에 집행력이 있거든요. 집행력을 행사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이죠. 네. 대의적인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일본이 조금 더 선진국다운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네. 뭐 백색 국가에서 빼버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김상조 정책실장이 가장 아픈 곳을 찔렸다. 이게 지금 수출 부품 소재 3개가 규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3개 규제인데도 이런데 롱리스트를 보면 이 백색 국가라 하면 일본이 안전보장 우호국들에 대해서는 네. 전략 물자를 수출입할 때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나라니까. 네. 여기는 뭐 복잡한 심사를 절차 없이 네. 우리가 뛰어넘어 주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를 뺀다는 거예요. 안전보장 우호국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우리는 절차적으로 모든 걸 심사하겠다. 이게 최장 90일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부품 소재 등 품목이 1,100여 개에 달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3개도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 우리가 뭐 최대한의 어떤 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1,100여 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이나 소재에서 네. 모두 다 수출 규제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래도 일본이 할 것 같다. 지금 21일 참의원 선거만 노렸다고 하기에는 일본이 너무 과도하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는 시나리오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7월 말 정도에 백색 국가 배제를 발표하지 않겠는가. 네. 일단 8월부터는 매우 이제 네. 전반적인 무역 보복 자, 양상으로 흐를 수도 일반적으로 있죠. 무역 보복이라면은 당신네 나라가 잘못을 해야죠. 이런 품목에 대해서 수출하지 마 우리한테. 네. 이 무역 장벽을 쌓는 건데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걸 한국에 수출하지 않을게 하면 결국 말씀하신 이런 1,100여 개 소재나 부품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들이 손해를 볼 텐데 타격을 그 받죠. 회사들은 그거 수출해서 먹고 살 텐데.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외신에서는 이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네. 처음에는 이제 한국이 잘못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많았지만 지금 정도에서는 아베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네. 것 아닌가? 이것은 일본 기업, 지금 또 관광산업 등 불매까지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 내의 경제적 네.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다녀왔다가 들어온 영상이 있나요? 그냥 잠깐 밑그림으로 잠깐 보고요. 제가 질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네. 오래 계셨는데 아.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일본 그 소재 부품 아마 회사들과 묵묵부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3가지 불소가스인가요? 뭐 리지스트, 불안수소가스. 불화수소 뭐 3 네. 가지 품목이 굉장히 핵심적인데 규제 강화한다고 했는데 꼼꼼히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그게 한 열흘쯤 지난 것 같아요. 네, 열흘 진짜로 불허하고 지났는데도 있습니까? 여전히 수출 허가가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삼성 측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 당장 견딜 수 있는 소재들은 확보가 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수입원을 넓히고 국내 것도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향후에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수입원들은 개발하고 그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현재 오래 버티지는 못할 상황으로 보이긴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회장이 일본까지 가서 저렇게 했지만 들어올 때 표정이 저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WTO 이사회에 공식 상정했다 이 문제를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사회적인 중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라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됐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WTO에 제소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최종심까지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사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철회를 국제사회 여론으로 일본을 설득할 수 있다면 네. 우리에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사회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우리나라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뭐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거 전에 왜 수산물 할 때 보니까 그뭐 3년 만에 3년 결정났던 걸렸죠.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네. 또 안건 채택에 부정적인 그 반대표를 행사하면 안건이 또 부결될 수도 부결되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뭐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